안녕하세요. 승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 미국의 처벌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살인범에게 내려지는 최대 징역형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혹시 사기범이나 성범죄자는 어떨까요? 오늘은 미국의 형량 기준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살인죄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이릅니다. 실제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테드 번디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는 30여 건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는 만큼 미국 법원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억제시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보통 20년에 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으로 사기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융사기로 최대 15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인데요. 그는 거대한 폰지 사기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고 그의 형량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수백억을 가로챈 범죄자도 고작 10년, 15년 징역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형사처벌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범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특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제시카법은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과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례로 캘리포니아의 한 성범죄자는 아동 성범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범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 조작이나 불법 선거 자금 범죄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대선 조작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가벼운 벌금형이나 단기 징역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 정도로 가볍다면 과연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형량 기준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문화와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범죄 억제를 고려할 때 한국의 형량 기준은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미국의 형사처벌 제도와 한국의 형량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